인플레 잡으려면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다. 파월의 이런 직설적인 발언에도 시장은 굳건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데드캣 바운스인지 분명한 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배성지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진 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도 상당히 양대 지수 모두 잘 버텨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은 이 코스닥 성장주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지금 열흘 동안의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오늘 증시가 버텨준 게 좀 기적적이네요. 네, 그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 1월부터 이 10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62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 수출은 1%가량 줄었고 수입은 6%가량 늘었습니다. 기존 수치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요. 적자가 472억 달러가 났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첫 무역 수지 연간 적자입니다. 네, 구조적인 적자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지금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상당히 더 심각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8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한 15%가량 감소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들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이 어떤 수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이 바로 수출이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면 수출 회복은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중국의 단기 방문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이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수출에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예. 중국이 다른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 관련 업계는 사드 데자뷰라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중국 리오프닝 업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오후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취소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해온 여행 관광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1년에 우리 국민 300만에서 400만 명이 찾는 주요 여행국이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이 같은 수요는 사실상 모두 끊겼습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며 중국으로 가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진 셈입니다. 이게 예측 불허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경제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행사들이 말이 여행사인데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지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부터는 사드 문제 때문에 수년간 제2의 사드 보복이 시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이 국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자 중국은 이듬해부터 경제 보복령인 한한령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된 것은 물론 자동차, 화장품, 가전제품 수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을 당한 기업들은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결정하고 나면 소방법, 사행성 심의 같은 제도를 동원해 노골적인 규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SNS와 기관지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반한 감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동원하는데 우리 기업에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중단시켜 이제 가장 이제 편한 게 이제 안전점검, 소방점검 이런 거고 뭐 없어도 그냥 이제 영업 중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약 없이 그냥 영업 재개를 못한 거죠. 사드 설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이어온 지 어느덧 6년째. 새해에는 풀릴 것 같았던 양국의 관계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경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에 자체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주 움직임 없었습니까? 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2024년 말까지 애플 워치의 최고급 모델에 자체 생산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애플은 애플 워치를 넘어서 뭐 아이폰과 같은 다른 기기에도 이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는 계획인데 블룸버그 보도에서 정확하게 언급된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인데요. 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삼성과 LG로부터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한 3%가량의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가장 이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원래 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죠? 네, 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두 번째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데 각 계열사 임원 70에서 8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 롯데그룹이 최근에 그 자금 경색 문제를 겪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채권이 잘 팔리면서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의 입에 주목이 되고 올해 사업 계획도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몰립니다.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CPI가 내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 그러니까 중꺾물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만에서도 TSMC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오늘 이미 발표가 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미 숫자는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네. 내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 두 가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일 텐데 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6% 후반대 상승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만일 이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좀 우려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달러 약세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5원 오른 1,24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둔화폭 자체보다 서비스 쪽 물가입니다. 임금발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증시 프리즘 배성지 기자였습니다.